노후 자금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통계청이랑 NH투자증권에서 노후소득 기준에 따라서 노후소득 피라미드를 세웠는데요. 월소득이 525만 원을 초과한 계층을 은퇴귀족이라고 정의했어요. 일하지 않고 525만 원의 배당 수익이 나오는 은퇴귀족으로 살아가려면 넉넉 잡아 3%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17억 정도의 순자산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귀족까지는 못 되더라도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목표 은퇴자금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연간 수익률을 내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수치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훨씬 더 현실적인 목표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스페이시입니다. 오늘은 은퇴,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은퇴 관련 키워드에서 은퇴귀족 이런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이 있는지 몰랐는데 NH투자증권과 통계청에서 은퇴 후 노후 자금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 피라미드를 세웠을 때 가장 높은 수득을 가진 분들을 은퇴귀족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기준은 월소득 52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은퇴 상류층 372만 원, 은퇴 중산층 198만 원, 은퇴 빈곤층 125만 원, 절대 빈곤층 101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웠다고 해요. 저는 이 피라미드 보면서 좀 뭔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기준일까? 은퇴귀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일하지 않고도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질 수 있을까를 한번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저는 부동산 쪽을 얘기하는 유튜버라서 이 월소득을 부동산 월세 소득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걸로 전제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신다고 쳤을 때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투입한 투자금 대비 2~3% 정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넉넉 잡아 한 3% 정도로 계산을 해봤을 때 대출을 제외하고 내가 순수하게 투자금으로만 17억 정도를 들고 있어야 525만 원 정도 이상의 월소득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17억 자체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돈일 뿐만 아니라 살면서 우리가 저축만 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갈 집도 필요하고요. 차도 필요하실 거고 혹은 자녀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던가 집안에 경조사가 생겨서 뭔가 돈 나갈 일이 생기면 생각보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돈들이 필요할 거예요. 은퇴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은퇴는 한 10년, 20년을 장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검색도 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지금부터 은퇴를 예정하고 있는 나이까지 얼마만큼의 자산을 목표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자산에서 그 목표까지 향해 가는 동안 1년에 몇 %의 수익률을 매년 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오늘 영상만 잘 끝까지 보셔도 현실적으로 요 정도 하면 되는구나 수치로 딱 정리가 되시니까 머릿속이 훨씬 더 편안해질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노후 자금, 은퇴 자금을 몇 억 이렇게 목표로 세우기 전에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몇 억을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모아야지 라고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은데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싶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적당히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재테크를 하실 때 그리고 돈을 불려가실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에 대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 지속을 할 수 있고 현실에 와닿는 금액을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말했다시피 은퇴는 1~2년 준비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 그리고 얼마나 재테크를 잘 했느냐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10년, 20년이 쌓였을 때 빛을 발하는 거죠. 근데 그 10년, 20년이 돈 모으느라 너무 괴롭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실 때
정말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사실 10억, 20억, 30억 이런 목표는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거지만 그 숫자들이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잘 와닿지도 않고 모두에게 동기부여를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노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그려보라고 얘기를 드려요. 지금부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사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런 계산식은 아니고요. 부익나님의 재테크 서적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저도 항상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제 목표가 갱신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해보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의 연봉이 바뀔 때, 나의 목표치가 초과됐을 때, 인생에서 큰 변곡점이 생기셨을 때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노후에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방식에 맞춰서 목표치를 정해보라고 얘기를 드렸죠. 어떤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희 씨의 사례라고 볼게요. 나는 결혼 없이 혼자 살 계획이에요. 그리고 노후에는 서울에 10억대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되도록 대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한 300 이상 나올 수 있는 월세 부동산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차는 소나타 한 대 정도?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여행 좀 하면서 월에 한 200 정도는 혼자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말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자산으로 환산을 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희 씨는 서울의 10억대 실거주 아파트를 대출 없이 가지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 실거주 아파트 10억, 월세가 300 나오는 월세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수익률을 한 3% 정도 잡아서 약 10억 정도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환산해 볼게요. 소나타 한 대는 제가 중고차 시세까지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 약 3천만 원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생활비를 한 200에서 왔다 갔다 쓰고 싶다라고 하셨으니까 한 250 정도로 잡아서 요거를 한 80세까지 계산을 해서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노후 대비 자산이 한 21억. 이런 식으로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분의 예시에서는 미혼으로 사시는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얘기가 없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자녀를 한 명 정도 낳고 싶고 그 아이가 결혼을 할 때 못해도 전세자금이나 집을 사라고 1억 정도는 보태주고 싶다 한다면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해서 은퇴 후에 여러분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 먼저 설계해 보시고 이걸 자산으로 바꿔서 숫자화해 보셔야 단순 20억이 아니라 이게 내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기 위해서 모아야 하는 자산이구나 하고 와닿게 되실 거예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쭉 써보시고 이걸 자산으로 바꾸시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은 알았고 거기서 나의 목표 자산도 나왔어요. 근데 나의 현재는 어떤 건지 계산을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수강생들이랑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굉장히 탄식과 숙연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 집에서 어차피 혼자 앉아서 적어보시는 거니까 어디에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 정말 솔직하게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희 씨의 예시를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영희 씨는 30살 정도가 되었어요. 직장인이고요. 월 수익이 한 250 정도 돼요. 그리고 저축을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은퇴 예상 연령을 55세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6억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1억은 대출했고 2억은 전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을 산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프로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나이, 직장, 월수익, 저축액, 현금성 자산, 은퇴 예상 연령, 그리고 부동산, 채권, 주식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을 다 적어주시는 거죠. 대신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대출을 얼마 했는지, 전세금은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적다 보면 현타가 오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는 모은 돈이나 부동산이 전혀 없는데요. 어떡하죠? 적어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적은데 제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너무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겁먹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현재 자산에 포함되는 영역을 체크를 할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주식금, 채권,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현금성 자산들 포함해서 은퇴 시점까지 저축할 수 있는 현금 있잖아요. 그거까지도 현재 자산이라고 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은 건강한 신체를 현재 가지고 있잖아요. 내 몸의 가치를 현재 보유 자산으로 너무 고맙게도 환산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환산해서 넣으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금액이 절망적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현재 보유 자산을 체크를 해볼 텐데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현재 자산은 보유한 부동산이 있으시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에 대출을 빼고 전세 입자가 있다면 전세금을 빼고 플러스 현금성 자산 그리고 1년 저축에 곱하기 은퇴까지 남은 시간을 곱해서 한번 현재 자산을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어떠세요?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재 자산이 괜찮게 나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나 연봉이 괜찮으시거나 저축을 좀 잘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현재 재산 체크에서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나오실 거거든요. 우리의 목표 자산도 만들어졌고요. 현재 자산 체크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목표 연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목표 연수익이라는 건 내가 은퇴 목표 자금에 도달하기 위해서 1년에 저축이나 재테크 등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마다 얼만큼 수익률을 내면 내가 현재 자산에서 목표 자산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생각보다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연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수익률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한번 수식을 보여드릴게요. 목표 수익률은 36 곱하기 목표 수익률까지의 배수 나누기 은퇴까지 남은 연수거든요. 여기서 목표 수익률까지의 배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현대자산이 10억이 나왔어요. 근데 목표 자산이 30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3배이잖아요. 배수가 3이죠. 그 3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은퇴까지 남은 연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30살인데 55세에 은퇴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25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근데 요거를 알려드리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공식이에요?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년 하면 1억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재테크나 저축을 할 때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복리의 마법이라는 건 복리,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에 이자가 붙을 거잖아요. 그럼 1,000만 원 플러스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1,000만 원 플러스 이자에 이자가 붙은 거에 또 이자가 붙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복리가 붙으면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J커브를 그리게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리의 마법이에요. 복리의 마법에서 말하는 수식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72법칙인데 내 자산이 2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공식인데 공식을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자산이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거를 역으로 뒤집어서 수익률을 구할 수 있도록 뒤집은 공식이에요. 이 목표 수익률 공식 바탕으로 잠깐 영상 멈추시고 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연수익률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높아서 놀랬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목표가 높은 거고 낮은 건지를 한번 기준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 기준치를 가져왔는데요. 계산하셨던 목표 연수익률이 5% 이하였다 라고 한다면 저축이나 파킹 통장만 잘 활용해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를 상향 조절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 목표가 5에서 10 정도면 아주 정석적인 재테크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10에서 15% 정도 구간에 계신다 하면 대출과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셔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하고요. 15에서 20% 정도는 거의 전업 투자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인생을 조금 빡세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난이도를 높이시던지 아니면 목표를 어느 정도 하향 조절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보내려면 얼만큼의 자산을 목표를 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실제로 제가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보는 기준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목표가 너무 커 보이고 손에 닿지 않는다고 해서 지레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더 좋은 부동산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채널이 아직 작다 보니까 구독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다음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꼭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좋은 정보를 빠르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